저는 연내 매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방식과 다른 유연한 사고를 해서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현재 SK 해운 탱크선 부분, 현대 LNG 해운, 폴라리스 쉬핑 등 매물로 나온 국적 선사 중 HMM의 핵심 가치를 보충해줄 해운사를 사들여 도전적인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병입니다. 오늘은 HMM 매각 독일 하파크로이드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이런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내용으로 해서 칼럼을 좀 썼는데 마침 또 공교롭게 하파크로이드가 HMM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기사가 나와서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나름 유의미한 어떤 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지금 현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한 섬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사실 섬나라입니다. 고립된 반도의 슬픈 현실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빡빡한 살림살이를 해왔죠.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와 계열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서 활용해 나갔습니다. 오노 경영자의 과감한 판단과 빠른 투자, 독립법인이면서도 계열, 자본 거래가 합쳐진 그룹형 구조는 시장 및 내부 거래의 장점을 갖춘 한국형 기업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많은 난관을 헤쳐나갔고 우리 환경에 적합한 추격형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인수합병의 70% 내지 90%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너지 효과의 과대평가, 거래의 희소성으로 인한 인수합병 욕심, 실사 과정의 실수, 주요 직원의 이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자가, 제가 꼽는 더 중요한 원인은 가치평가와 명확한 인식, 인수합병 후 기업 통합의 부족입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잘했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페노션을 인수한 하나와 하림이었습니다. 인수합병은 명확하고 정의된 투자 논리로 시작해서 가격의 한계를 설정하고 무리한 입찰을 피해야 합니다. 높은 인수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가치는 증진할 수 없습니다. 승자의 축복이 되어야 할 M&A가 자칫 잘못하면은 승자의 저주에 빠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민폐덩어리가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는 바다 위의 고철입니다. 선원들도 어떻게 어느 쪽으로 노를 저어야 할지 헷갈리고 잘 모릅니다. M&A를 하기 전에는 기술 획득, 비용 절감, 매출 증진 등 명확한 시너지를 설정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통상 이런 인수합병의 시너지 효과의 표출은 PMI를 통해 나타납니다. 점령군의 우를 범하지 말고 임직원들로부터 인간적인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이란 단어 자체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인수 후에 문화적, 화학적 통합의 속도와 정도를 차등화하여 피인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유지되는 성공적인 통합 과정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HMM, 옛날에 그 현대 상선이죠. 매각 절차 개시로 주목할 만한 인수합병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HMM 매각은 몇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HMM 대표 주주사가 한국산업은행, 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습니다. 이들 양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질적입니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안은 그동안 대부분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부 또는 자회사 매각이었습니다. 비핵심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고유 목적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각에서 본다면 위험 가중 자산을 줄여야 하고 BIS 비율 유지와 자본 확충이 필요한 산업은행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제 공사법이 있는데 거기에 제1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여 해운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렇다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매각만이 과연 법의 취지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조치일까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인수합병 사례로 저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업황과 매각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고 시장 기대와 공공기관의 눈높이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8조 원을 넘고 14조 원대의 현금성 보유자산을 가진 잘 나가는 HMM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매각해야 할까요? 적어도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적정 가격, 시기의 선택, 해운물류 산업의 파급 효과 등을 좀 더 엄중하게 고려하여 기존 방식과 차별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서 HMM을 세계 8위 글로벌 해운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해운사에 대한 정부 지원 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11억 2천만 달러 융자를 받았고 정부가 70% 보증을 해줬습니다. 또 전 세계 선단의 20%를 확보한 그리스도 100여 척의 여객선에 대해서 3,500달러의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 대만은 에버그린 등 대형 컨테이너사를 위해서 10억 달러의 신용 제공을 해줬고 중국도 국적 해운사인 코스코에 중국 공상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신용대출과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이자율 1%대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 및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도 자국 최대 선사인 세계 5위 하파크로이드에 자금 지원과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하파크로이드의 주주가 공공과 민간 부분의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9년 재정난을 겪었던 하파크로이드가 싱가포르 선사에 매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함부르크시 정부와 독일 물류기업, 선박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지분 78%를 공동 출자해 자국 해운사의 해외 매각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경영난을 극복한 독일 선사는 칠레 선사 CSAV와 범아랍권 선사인 UASC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세계 해운 시장에서 독일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현재 하파크로이드의 지분 구조는
퀴네 마리타임, 독일 물류기업입니다. 30% 정도. 그 다음에 HGV, 함부르크 C입니다. 약 14%. CSAV 30%, 카타르 투자청 12%,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10% 내지로 현재 지분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부실화했던 이 하파크로이트를 다시 살려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명실성부한 글로벌 선사로 도약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해운업에 돈을 쏘아붓는 이유는 뭘까요? 국가기관 산업이자 국방, 도로, 철도와 같이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경제를 위해 필수 산업인 해운업이 지닌 공공재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서 자국 선사들은 반드시 먹이고 살렸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HMM 매각 처리는 해운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없이 과거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 논리에 함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런 아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해양진흥공사의 주된 감독기관이 되어서 정부의 권한을 분배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HMM 매각 처리는 해운업 핵심 역량에 재투자하는 전략과 자원 재분배 관점, 국가 물류 산업의 신용도 유지와 사회적 후생 감소,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인 활동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해운업은 절대적인 산업 인프라입니다. 서비스 산업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담당하며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는 우리 무역의 근간입니다. 한진해운 사례를 보았듯이 이 같은 해운 산업을 망가뜨리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밥그릇을 챙겨줄 의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듯이 HMM 매각은 특정 시점의 시황이나 분위기, 일부 주장의 목소리에 흔들려 상념의 눈에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현재 가입된 디얼라인스의 동향과 EM, 머스코와 MSC 해체를 계기로 3대 동맹 체제의 재편 흐름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각의 성공 여부는 경제와 해운업의 호불랑, 주식시장 동향과 일치할 수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적정 매각 기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면서 전략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일의 하파크로이드도 뛰어들어 국외, 국내, 대형 거래, 공공 거래라는 특성과 경쟁 강도, 시장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는 연내 매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그간의 방식과 다른 유연한 사고를 해서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현재 SK 해운 탱크선 부분, 현대 LNG 해운, 폴라리스 쉬핑 등 매물로 나온 국적 선사 중 HMM의 핵심 가치를 보충해줄 해운사를 사들여 도전적인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길을 벗어나서 오직 우리나라 해운 물류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게 국내 1위 HMM 해운사 매각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요?
눈 떠보니 잘 나가는 해운 선진국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HMM 매각은 TF 조직을 구성해서 확고한 전략을 갖되 그 방향성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유 가치를 고려하는 한국형 하파크로이드의 출현입니다. 이를 위해 위기 때 해운사의 생존을 도와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민관 공동체 주주로서의 협력과 국내 화주사와 물류사와의 끈끈한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좋은 해운물류 생태계로 진화하여 우리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공유가치 창출에 HMM이 앞장서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중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더 많아집니다.